음. 안녕하세요. 오늘 업버크 스타트 12월 18일, 19일 날짜 수업 한번 해볼게요. 네, 수업 시간에 너무 오래간만에 내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 기능을 까먹은 데다가 컴퓨터가 또 작업이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준혁이랑 서준이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책을 업버크 스타트를 펴시면 되고 숙제 단톡방에 들어있는 내용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야만 합니다. 네. 스스로 읽으셔야 되고 21페이지까지는 읽어주세요. 네, 단톡방에 있는 대로 3번 읽어주셔야 되고요. 어, 여러분들 잠깐 7페이지, 6페이지로 잠깐 보실래요? 자, 화면에 띄우진 않겠습니다. 자, 6페이지 컨텐츠 보면 목차거든요. 목차에 파트 1의 네모 어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책에 제가 화면에 띄우진 않겠습니다. 네, 네모 어법이 24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서 7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142페이지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한 120페이지를 네모 어법을 다루고 있고요. 8페이지 펴주시겠어요? 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파트 2에서 밑줄 어법이 있죠. 네, 밑줄 어법은 14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네모 어법이 밑줄 어법보다 훨씬 더 길게 설명하고 있으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모 어법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 밑줄 어법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어, 오늘부터 네모 어법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노트를 좀 가지고 오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트를 가져와서 선생님은 여기 빈 여백을 확대시켜서 쓸 거고 여러분들은 노트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는 우리가 중학 문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네, 중등 문법. 그 중등 문법하고 고등 어법의 차이는 우리 중학교 때는 문장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문장의 형식 같은 것을 배우죠. 하나의 캐테고리 안에 뭐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뭐 관계대명사면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게 문법이에요. 즉 말을 구성하는 것, 또 말을 운영하는 규칙, 법칙이 문법이라면 고등어법이라는 건 고등부 때는 문장 구조 안에서의 그 쓰임새를, 단어의 쓰임새를 분석하고 문장을 분석하는 것, 구조 분석하는 것을 고등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우리가 뭐 시험 범위가 뭐 7, 8, 2가다 그럼 문법이 2개씩 들어 있었잖아요. 뭐 가정법 하나, 접속사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안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가정법과 접속사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문장에서의 그 법의 쓰임을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통칭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는 고등어법이라고 하고요. 어법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어법의 유형인데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네모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음, 그 첫 번째 거 예를 어, 네모어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위에가 2번째가 밑줄 어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네모 어법이 쉬울 것 같아요? 밑줄 어법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모 어법이죠. 우리가 네모 어법에 혹시 여기서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is나 r를 구분해라. 내지는 뭐 can이나
may를 구분해라. 라든지 go나 to go를 중에 어떤 아이를 고를리? 뭐 이런 거. 여기는 뭐 is, 여기는 뭐 can, 여기는 to go,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네.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네모어법이 조금 더 편해요. is냐 아냐고 물어보는 건 야, 너 주어랑 동사의 스위치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요. can이나 may는 얘 너 조동사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어? 얘는 너 동사 된 준동사의 쓰임을 구별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요. 밑줄 어법에 있으면 이게 시제 문제일까? 아니면 태 문제일까? 아니면 스위치 문제일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많아지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can이면 이거 추측의 조동사의 뜻을 물어볼까? 아니면 조동사를 물어볼까? 이런 것 같아요. 즉, 어법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모어법과 밑줄어법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완성하기 쉬운 게 네모어법이에요. 왜냐하면 네모어법은 딱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래서 쉽다라기보다는 두 개 중에 하나 고른다기보다 출제자가 이 물어보는 범위를 좀 좁혀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모어법이 밑줄어법에 비해서 완성하기가 좀 더 용이해서 우리가 빨리 네모어법을 정리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어법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좀 잘 살펴보자. 아마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앞으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말을 거의 뭐 한 1000번 정도 들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어법은 해석하지 않거든요. 해석해야 되는 경우는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 문제는 해석해. 음, 나머지는 우리는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단지 출제자의 의도만 먼저 파악하려고 하죠. 음, 잠깐 멈춰서 필기하시고, 네, 저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자, 어법 유형은 두 가지다. 네모어법과 밑줄어법이다. 근데 네모어법이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더 용이하다. 자, 선생님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은 노트에다 적어주시고, 자, 계속 한 번만 나가볼게요. 자, 우리 이제 같이 한 번만 여러분들은 속을 읽고 저는 읽어볼게요. 출제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출제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라. A와 B를 구성하고 있는 A와 B를 구성하고 있는 어, A와 B의 관계를 잘 살펴보자. A와 B를 구성하고 있는 A와 B의 관계를 살펴보자. do와 does는 수일치를 묻는 문제이고 do와 did는 시제를 묻는 것이다. 그러네요. do나 does는 수일치죠. 너 주어가 복수야. 주어가 단수야. do나 did는 시제를 묻는 거죠. 네. A가 똑같이 do라고 할지라도 B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법 포인트가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달라진다. 따라서 출제 포인트, 즉 출제자가 무엇을 묻는지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모든 어법 문제의 해결의 첫 단계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출제자가 무엇을 묻는지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모든 어법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이다. 그 얘기는 결국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그 얘기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네요. 우리가 do, does, do, did. 똑같이 A가 do라도 출제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라? 출제자의 의도를 좀 빨리 파악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만 들어갈게요. 자,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유닛 구성을 보니까 포인트 1만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주어와
수식어를 구별하라라는 유닛 1입니다. 우리 포인트 감잡기 한 번만 해볼게요. 선택지 구성 볼게요. is랑 are를 보니까 자, 오른쪽 설명 볼게요. 네모 안에 선택지가 단수 동사 대 복수 동사의 형태이므로 이 문제는 주어를 잘 찾아 그 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오, 그러네요. 앞에 주어가 단수냐 아니면 복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겠죠.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멈추고 연습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여러분들을 멈췄다가 자,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볼까요? has랑 have 수일치 문제인가요? 당연하죠. 맞죠? 그 다음에 keep이랑 keeping은요? 수일치 문제 아니죠? 그럼 옆에다 쓰시죠. 얘는 동사 대 준동사 문제다. 자, follows 수일치 문제죠. was나 were 수일치 문제죠. increased 이건 시제 문제네요. does랑 do 수일치 문제입니다. 맞죠? 네. 자, 이제 웜업이라는 바로 오른쪽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25쪽. 네. 이거는 이제 고등어법이다 보니까 중등 이 챕터에 해당하는 중등 문법 알아야 되는 걸 웜업이라는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아, 이거는 중등 문법이에요. 자, 오늘의 계속 목표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예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로,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An apple is, the apples are.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그래도 정리해 주는 거죠. 지금 이 웜업을 선생님이 같이 하는 이유는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한번 여기 보실래요? 복수명사 뒤에 s와 현재형 단수동사 s는 형태는 같아도 수는 서로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 데스크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go를 한번 볼게요. 아니, go 말고 play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얘 데스크의 복수는 s가 붙고요. 플레이의 3인칭 단수, 주어가 단수면 plays를 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뒤에 s랑 play 뒤에 s는 질적으로 다른 건데, 조금 문법이 정리가 안 된 친구는 이거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높아심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는 데스크는 여러분들 명사입니다. 맞죠? 이 명사에 s 붙으면 복수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복수 명사라는 거잖아요. play는요, 동사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s 붙이죠? 주어가 I나 they 같은 we 같은 게 아니라 3인칭 단수 현재 3단연. 즉 he plays, she plays 같은 거에 s 붙이잖아요. 이거를 혼돈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높아심에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는 명사죠. 그쵸? 이거 뒤에 복수는 es 붙잖아요. 얘는 명사에 es 붙여서 복수 명사를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go를 볼게요. go는 뭐예요? 가다인데 I go지만 he나 she는 goes죠. 이때 es는 동사의 es니까 이때는 단수 주어잖아요. 그쵸? 똑같은 es라고 해도 다르잖아요. 즉 복수 명사의 s나 es와 현재형 단수 동사의 s나 es는 형태는 같아도 수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자. 정말 많은 조금 어, 문법이 잘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혼돈하더라. 그래서 높아심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다. 이런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단수주어, 그 다음에 복수주어 볼게요. 자, 그렇죠. An apple is 이것도 좀 이제 지워볼게요. 자, 단수주어 할 때는 단수 동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쵸? An apple is on the table. The child is playing on the beach.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어가 아니라 언이네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어가 아니라 언을 붙이죠? 뭐가 모음일 때? 그쵸? 발음이 모음일 때 우리는 언을 붙이죠. 모음은 뭔데? 아예 이요. 철자가 아니라, 어, 아니, 철자가 아니라 발음이 모음일 때예요. 그럼 선생님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MRI 찍잖아요. 혹은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우리.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를 붙입니까? 언을 붙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MRI, 모음이잖아요. 언이죠. 엑스레이, X, 모음이죠. 그러니까 언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X나 M은 그냥, 자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발음입니다. 발음이 모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Milk stays fresh in the fridge. 우유가 냉장고에 있으면 신선하다. 그러네요, 이게.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여러분들, 단수 취급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셀 수 없는데 어떻게 복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그 knowledge is. 얘들아, knowledge는요, 여러분들, 추상명사라고 그래요. 손으로 잡히지 않는 거. 즉, 여러분들 friend는 친구죠. friend. 근데 friendship 하면 우정이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명사,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해요. 또 뭐 있어요? 뭐, wisdom, 지혜, 지식.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복수 형태는 없죠. 그래서, 단수 형태, 셀 수 없는 명사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 형태로 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information부터 여기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information부터 advice, equipment, furniture, honest, wood 같은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하늘이 두 땅 나도 information에 s가 붙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붙어 있는 게 나오면 틀린 거죠. 자, advice, equipment, furniture, honest 이런 것들 다 단수치고입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주어 들어갈게요. 복수주어. 자, 여기 보니까 the apples are in the basket. 괜찮죠? Children enjoy. 괜찮죠? 자, 그럼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 불규칙 동사들 child, children, mouse, mice는 알죠? 근데 analysis랑 analysis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수예요. analysis. 그 다음에 analysis 이거 알아두세요. 이게 복수고 피나미나는 단수, 피나미나는 복수예요. 네. 우리가 A가 붙으면 복수예요. 여러분들 박테리아라고 아시죠? 박테리아. 얘가 복수예요. 그러면 이거 선생님 단수형이 있겠네요. 네. 박테리움. 얘는 단수죠. 여러분들 데이터 들어봤죠? 우리 맨날 데이터 쓴다 그러잖아요. 데이터는 복수고요. 데이터 하면 단수예요. 아, 우리가 A라고 끝나는 애들이 가끔 이렇게 복수 형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얘네들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 flower and gift brings smiles. 당연히 A and B는 복수죠. A and B는 다 복수 형태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여기 지워볼게요. 자, 이제 복수주어에서 그 밑에 CF 있죠. bread and butter, taste good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 버터 바른 빵이니까 당연히 단일 개념으로 볼 때 단수 취급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단독으로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문장 안에서 이렇게 and로 받았는데 단수를 본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문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런 지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문제 나오는 건 우리가 그 지문을 공부하거나 이러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브레드 앤 버터가 테이스트 S 붙였냐 이렇게 단독으로 문제를 빼놓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스위치 한 번만 가볼게요. 주의해야 될 스위치는 우리가 어릴 때 좀 봤는데 어 넘버 러브랑 더 넘버 러브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 넘버 러브, 더 넘버 러브는 어릴 때 배웠죠. 어 넘버 러브를 우리는 맨이라고 부른다. 그쵸? 그럼 얘를 다 어 넘버 러브를 맨이라고 하시고 스튜런트를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테이크에 당연히 S가 안 붙죠. 그쵸? 그리고 요 어 넘버 러브랑 더 넘버 러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A of B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A가 포인트일까? B가 포인트일까? 당연히 A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수, 그러면 주어가 더 넘버러 보니까 여기가 is가 되겠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누구와 누구를? 어 넘버러브랑 더 넘버러브. 사실 이게 막 정답으로 나올 정도의 문제는 아니죠. 고등부 때. 근데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S나 ES 붙은 단수명사 별표 3개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mathematics S가 붙었으면 복수인 줄 아는데 단수 동사로 봤습니다. 왜요? 약속이에요. 학문명은요 무조건 단수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economics S 붙었죠. physics S 붙었죠. politics S 붙었죠. statistics S 붙었죠.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어 economics easier, are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뭘 찍어야 돼요? 당연히 easy를 찍어야 돼요. 왜? 학문명은 아무리 끝에 S들이 붙어도 단수로 받는다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복수 국가명들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단수로 받아요. 또 United States S가 붙었잖아요. 근데 is로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8천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도 S가 붙어 있어요. 근데 걔네도 당연히 is로 받죠. 그 다음에 우나 6개로 되어 있는 나라가 저 네덜란드를 우리는 더 홀란드라고 그러거든요. 홀란드. S가 붙어요. 그 아이도 그 단어도 우리는 is로 받습니다. 아, 복수 국가명들도 어, 단수 취급하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뉴스가 단수 취급하는 건 뭐 우리 아기 때도 배운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스피시즈, 시리즈, 미인즈 같은 것들은 단복수가 같은 형태다. 네,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시리즈는 단수 복수 같은 형태를 취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스임일 때 어떻게 얘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리즈가 스피시즈가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이지야 아야 물어본다. 그러면 답을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아라고 그러면 돼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즈로 답을 할 때는 언제예요? 그럴 땐 스피시즈라고 관사가 붙을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이즈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주세요. 밑에.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멈췄다가 문제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his baby teeth has냐 have냐를 물어볼 때 당연히 teeth는 tooth라는 아이의 복수형이니까 have, honesty는 추상명사니까 is, a number of는 man이니까 이그잼에 s도 붙었고 are, 그 다음에 with는 셀 수 없는 아까 전에 그 information advice 이런 거에 있는 거니까 얘는 물질명사니까 was, economics는 s가 있어도 단수 취급하니까 뒤에 거가 답이 되겠죠. 네. 여기서 또 하나만 조금 조심해 줘야 되는 건
요 옆에다가 honest 해주고 얘는 형용사로 정직한이라고 해주십시오. 선생님 이거 다 아는데 왜요? 아, 가끔 여러분들, Y가 붙으면 형용사들이 많아요. happy, 그 다음에 pretty, 음, happy, pretty, 그 다음에 또 뭐 angry. 정말 Y로 끝나면 형용사들이 많네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이 honesty가 형용사인 줄 알아요. 얘가 명사예요. 얘가 명사고 정직한 얘가 형용사. 네. 가끔 그렇게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는 진짜로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포인트 1에 보시면 주어와 수식어를 구별하라 이렇게 해놓고 전체 기출 빈도가 별이 5개, 최근 기출 빈도도 5개. 와, 별이 5개야. 별이 5개라는 건, 와, 별이 5개는 장수 돌침대가 아니네.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네. 쭉 나온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빈도수는 난이도는 하죠. 아예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인데 여기서 주어와 수식어를 구별하라 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확대를 좀 시키면 여기 볼게요. 여기 부분 있죠. 즉, 그 주어와 동사의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수식어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 이 수식어구들이 주어랑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어와 동사가 진짜 멀어. 왜? 이런 수식어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 동사를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한테 속지 말고 멀리 있는 주어에 연결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쭉 넘겨보면서 한번 볼게요. 케이스 1을 한 번만 볼게요. 케이스 1. 주어, 전치사, 명사 뒤에 동사. 그러면 케이스 2. 케이스 2는 주어, 동사 사이에 ing. 그 옆에는 주어, 동사 사이에 투부정사. 케이스 3는 주어, 동사 사이에 pp. 케이스 4는 주어, 동사 사이에 관계사절이나 주어, 동사 사이에 형용사 구. 케이스 5는 주어, 동사 사이에 삽입, 음,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노트를 먼저 펴주시고, 선생님하고 먼저 필기 좀 할게요. 자, 선생님은 여기 빈 여백에다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노트에다가 하셔야 돼요. 뭐라고 쓰시냐면, 노트에다가, 유닛 1, 주어, 동사의 수일치. 멤버티 아니라고 그럴까봐 얘는 계속 쫓아다니나 봐요. 자, 주어가 있으면 동사 사이에 정말 많은 수식어구가 있는데 선생님이랑 노트에다 먼저 정리해요. 처음에 누가 나온대요? 전명구가 나오더라. 두 번째는 형용사구 중에 현재 분사구, 또 과거 분사구, 투부정사구. 통째적 난국이야. 원래 내가 쓰는 게 이거 아닌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네. 시간이 부족해서 10분 뒤면 끝난다는 얘기죠. 아이고, 어제 수업 시간에, 아니, 똑같은 수업을 4번이나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영상을 성공을 못 해가지고. Anyway,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몇 번 하다 보면 나도 익숙해지겠지 뭐. 하도 오래돼서 그래, 줌을. 아니,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야. 한 5개월, 아니, 한 뭐 2, 3개월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자, 투부정사 다음에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진 거 사이에 투부정사고, 그 다음에 관계사절. 그 다음에는 삽입구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책에는 이 투부정사구를 2번하고 4번을 묶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음, 5개로 케이스 5로 나온 거고요. 선생님은 그냥 분리시켰어요. 즉, 포인트가 뭐냐면, 야, 너 이 동사 자리에 스위치 할 수 있어?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왜 그게 어려운데? 바로 앞에 주어가 있으면 어려울 게 없죠. 그게 아니라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뜨려 놨다고요. 그리고 그 주어랑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를 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앞에 있는 주어랑 스위치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하나씩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멈추고 필기해 놓으세요. 네, 멈추고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시 케이스 1으로 갈게요. 케이스 1. 케이스 1을 보니까 주어, 전치사, 동사 이렇게 돼 있네. 아, 주어랑 동사 사이에 이렇게 전명구가 들어가 있네. 자, 여러분들 전치사는 뭐예요? 전치사는 on, at, with 같은 게 전치사고요. 앞전자 위치할 지자 이렇게 돼요. 앞전자 위치할 지자. 아시겠어요? 앞전자 위치할 지자 사용하는 거. 누구 앞에 위치한다? 명사 앞에 위치한다. 아, 그럼 전치사는 혼자 안 다녀요? 당연하죠.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랑 같이 다녀요. 이거를 전명구라고 그럴 거고요. 멤버 선생님 나는 맨날 그냥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전명구 그래요. 예문 한 번만 볼게요. 자, executive in sports management have냐 해지냐를 봤을 때 무조건 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주세요. 뭘 파악해요? 출제자 의도. 출제자 의도가 뭔데요? 수일치요? 네,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답은 뭐예요? have죠. 왜요? 그러면 in sports management이라는 전치사 전명구가 executive를 꾸며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이거는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해부냐, 해주냐를 보고 얘는 출제자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 수일치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은 왜 해부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의 이유가 뭐죠? 그러면 in sports management, 즉 전명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문제로 풀어오세요. 자, 케이스 2를 들어가겠어요. 이번에 케이스 2는요.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ing 형태 혹은 수부동사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이것도 주어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동사를 저 멀리 떨어진 주어에 맞춰서 수일치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예문 1번. The museum showing many priceless painting is a major tourist attraction. 여러분, is랑 a를 보고 무조건 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일치, 이건 출제자 의도가 뭐죠? 수일치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러면? 뮤지엄이 주어네요. 왜요? 그러면, showing many priceless painting이 뮤지엄을 꾸며주니까요. 아, 그러면 답은 is네요. 이렇게 되죠. 즉, ing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 현재 분사 구가 뮤지엄하고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요. The first country, 예, to부터 back까지가 이 country를 꾸며주죠. 그럼 딱 보니까 출제자 의도가 뭐예요? 수요일치 문제예요.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저 앞에 있는 first country니까 was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케이스 3로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요. 형용사 역할이 뭐 현재 분사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과거 분사도 있네요. 네, 그럼 바로 예문 들어갈게요. 자, those satisfied with their work is냐 아냐? 출제자 의도가 뭐지요? 네, 출제자 의도는 수일치예요. 네, 수일치고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도우즈예요. 왜?
그들의 일에 만족되는 사람들은 does가 주어니까 답은 are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주어랑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I 중에는 PP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케이스 4 들어갈게요. 요번에는요. 관계대명사네요. 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도 당연히 주어랑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 전에 얘들아,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데, 대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I think that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접속사 대시라고 해요. 엠버는 접속사 대세는 네모라고 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마름모 표시를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매번 구분할 거예요. 네. 무조건 관계대명사들은 마름모 표시할 거고, 접속사들은 네모를 표시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이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죠. 누가?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에요.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선생님은 선행사를 명사니까 N 표시하거든요. 그쵸? 관계대명사 절들은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즉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에요. 자, 이 형용사절들도 주어랑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문 바라볼게요. In warm environment. 얘는 전명구니까 제끼고요. Clothes that have a special function. 관계대명사네요. 이 clothes를 꾸며주네요.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clothes죠. 그러니까 답은 are 이렇게 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밑에 가죠. 요번에 형용사 구도. 자, 이거 별표 좀 해주세요. 오히려 관계대명사 이런 절들은 구분하기 편한데 오히려 형용사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즈냐 아냐로 봤을 땐 수일치 문제네. 그럼 주어가 어북이에요. 왜? 이런 풀이 형용사잖아. 가득 찬. 이런 형용사가 이끄는 구들이 주어를 꾸며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어북이 주어니까 이즈라고 하시면 돼요. 1분 정도 남았네요. 자, 여러분들 케이스 5 갈게요. 케이스 5는 삽입어거든요. 자, 선생님은 엠버는 이거를 쌍콤마라고 표현합니다. 쌍콤마. 쌍콤마들은 제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껴요? 네, 네. 제낀다는 게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주어랑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간에 들어간 아이들이 있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되는 어구나 절이 있을 때 그 속에 포함된 명사를 주어로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의 삽입 어구는 주로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쌍콤마 등 대시 이런 것들이라 구분이 어렵지 않다. 즉 컴마 제껴보세요. 그러면 어셀이 주어니까 해지죠. 자, 쌍콤마 제끼면 witness니까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 좀 간략하게 수업을 했거든요. 일단 어법 스타트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어, 선생님이 학원에 오면 다시 더 깊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안 듣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꼭,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볼게요.